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TV의 켈리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치기 하루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단어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내일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신 경향 단어 제가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밑에 글에 보시면 제가 이 문서 교환도 PDF 파일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켈리쌤TV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에도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그럼 토익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TV의 켈리쌤입니다. 자, 토익시험 하루 전에 보는 벼락치기 복화 총정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문법 총정리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복화 총정리 해볼 거고, 매번 토익시험 있을 때마다 하루 전에 제가 총정리 시리즈 뭐 LC라던가 RC 시나리오 등등등 앞으로 여러가지 컨텐츠를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시작할 단어는 총 10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일 토익시험장에 가셔서 무조건 이걸 시험지 위에서 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정리를 할 텐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토익에 나오는가,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단어들, 이런 거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단어 갈게요. 자, 토익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벼락치기 하는 토익 복화 총정리 1편 1번 expect라는 단어네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xpect가 예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명사형으로 뭐 예상 뭐 이러면 expectation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주의하셔야 되는 표현으로 be expected to 동사 원형이라는 투부정사 관용어구를 적어놨네요. 그래서 뭐 주로 능동보다는 수동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투부정사 할 것으로 뭐 예상된다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가 시험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be expected to 동사 원형, 이 to가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 to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다음 갑니다. return이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retur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토익에서는 뭐 돌아오다 라는 말보다는 주로 환불하다, 그 다음에 환불 이런 단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단어가 일형식으로 쓰이면 그리고 삼형식으로 쓰이면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return 명사 이러면 명사를 환불하다, 뭐 돌려주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in return 이라는 표현 알아두고 가죠. in return 이라는 표현은 뭐 너의 노고에 대해서 in retur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함께 가는 부사 뭐 prompt 이런 거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라고 표현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contact라는 게 3번입니다. contact 아시죠? 연락하다. 그리고 똑같은 스펠링으로 contact은 연락 혹은 연락처라는 뜻인데요. 자, 뒤에 보시면 제가 please, contact, speak 둘 중에서 Mr. Kim 이렇게 적어놓고 언젠가 나왔던 그 오답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contact Mr. Kim이 맞을까요? speak Mr. Kim이 맞을까요? 둘 다 느낌상 Mr. Kim이랑 얘기하라는 느낌이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정답이 뭐가 되냐? contact이 됩니다. speak이 왜 안 되는지 알고 가야지. speak은 speak to 이래서 speak to 사람 요렇게 가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 단어를 공부하실 때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고 걔가 왜 안 되는가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번 단어는 supervise라는 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supervise 아시죠? 감독하다. 그래서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뭐 감독 이러면 supervision, 그 다음에 감독자라고 하면 supervisor이라고 하죠. 자, under the supervision of 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요. under the supervision of 사람은 누구누구의 감독하에 있었다. 주로 그 왜 추천서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천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누구 밑에서 일을 했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문구 이렇게 나오죠. 자, 5번 operate라는 단어입니다. operate 아시다시피 작동하다, 조작하다라는 뜻인데 이 조작이 막 이렇게 막 나쁜 걸로 조작하다가 아니라 어떤 기계를 조작하다라는, 기계를 쓰다라는 말입니다. 1형식일 때는 작동하다라는 뜻이고요. 3형식일 때는 어떤 기계 따위를 쓰다, 조작하다라는 뜻인데요. 명사형은 operation, 조작, 혹은 작동, 혹은 operator, 그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명사 제가 적었네요.
6번 offer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는 제공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서는 제안, 뭐 이거 동사 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7번 hire, 동사 채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채용하다라는 hire와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유의어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recruit라는 단어도 채용하다라는 뜻이고 employ도 고용하다라는 뜻이므로 hire, recruit, employee 세 개의 단어가 비슷한 맥락의 단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네요. 8번 manage라는 단어 관리하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매니저라는 말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아실 건데요. 추상명사는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근데 은근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managerial posi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managerial position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세요. 자, 9번 갑니다. 9번은 promote라는 단어인데 promote가 승진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promote는 승진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승진했다라고 할 때는 뭐 he was promoted라고 수동태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promote가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romotion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승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품의 promotion,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external 형용사로서 외부의 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internal, 내부의 라는 뜻이죠. 자, debate라는 단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동사로서 논쟁하다, 명사로서 뭐 토론이라는 뜻. 그리고 distribute가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사로서 배포하다. 그래서 distribute the agenda 이라고 하면 뭐 안건 목록을 배포하다. 그리고 distribute가 이렇게 문서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상품 같은 걸 유통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는 디스트리뷰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가 유통업자 혹은 유통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13번 워낙 qui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아서 quicken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보기에 주로 quick이랑 같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quicken은 동사 원형입니다. 빨라지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quick 그리고 부사가 quickly 이렇게 되죠. 형태 잘 보시라고. 14번 sufficient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의어는 en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100%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sufficient 충분한, enough, 충분한. 자, 15번 pose라는 단어입니다. 자, pose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pos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명사 포즈 말고 동사로서는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e a problem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를 제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어 16번 affordable이라는 단어네요. 자, affordable이라는 단어는 afford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는, 그래서 affordable 가격이 알맞은이라는 뜻이죠. 뭐 cheap이라는 단어, 저렴한이라는 단어랑 뭐 비슷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좀 그래도 있어 보이게 얘기할 때 affordable이라고 하죠. 자, 17번 submit. 뭐 항상 토익에서는 뭐 문건을 제출을 해요. 뭐 문건을 제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항상 제출하는데 이 submit라는 단어의 명사형 submiss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제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submission, deadline is 뭐 언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토익에 언젠가 굉장히 인기 있는 오답으로 나왔어서 제가 적었는데요. 자, submissive라는 단어가 정말 이 제출하다라는 단어랑은 별 의미적으로 느낌이 없어. 좀 연결되는 게 없어. submissive라고 하면 순종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오답으로 한번 출제됐는데 그때 뭐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하고 막 그런 서류 막 나오고 하니까 왠지 제출이랑 submit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이거 많이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때 오답률이 엄청났었죠. 자, 18번 serve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명사의 동사형인데요. 우리가 왜 serve가 제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serve, 제공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server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제가 옆에 예문에다가 serve as a chairman 이라는 표현을 적어놨어요. 뭐냐? serve as 요런 식으로 as랑 같이 온다면 역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erve as a chairman 의장을 역임하다라고 해석을 하신답니다. 자, retire 은퇴하다라는 동사죠. 명사는 retirement이고요. 그리고 제가 transfer, quit, step down이라는 단어들은 약간 뭐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적어놨는데요. retire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이제 정년이 다 돼서 그만두는 때 얘기를 하죠. 그런데 quit이나 step down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본인 의사 대로 그만두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ransfer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지점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transfe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retire이라는 단어와 같이 알아두면 좋은 인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20번 expense report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네요. 자, 근데 옆에 예문 보시면 report라는 단어 앞에 요렇게 제가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떤 보고서가 어떤 종류의 보고서인지 주로 패턴 보시면 요렇게 두 개의 명사를 더해서 복합 명사로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expense report, 비용 보고서, financial report, 금융 보고서, budget report, 예산 보고서 등등으로 두 개의 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뭘 나타내게 되냐? 이렇게 복합 명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 예를 들어 여기에 financial 앞에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칩시다. 여기. 자,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빈칸 financial report라는 단어를 보시고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 리포트가 명사, 그럼 financial 형용사, 그럼 빈칸 자리에는 나는 부사 넣어야지 이러고 부사 고르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포트는 앞에 있는 단어랑 이렇게 돼서 복합명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수식할 때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들었죠? 자, 21번으로 갑니다. 21번 conduct라는 단어는 뭐 수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conduct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죠. 어떤 단어 많이 나오냐면 conduct an interview, 인터뷰를 수행하다 혹은 a study, 연구를 수행하다 등등등으로 우리가 conduct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file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명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서 파일인데요. 동사로서 파일은 제출하다입니다. 그래서 file a receipt라고 하면은 영수증을 제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il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제출하다라는 뜻이래요. 23번 lead training workshop이라는 표현을 제가 적어놨는데 lead라는 표현이 동사로서는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lead a training workshop이라고 하면 교육 워크숍을 담당하다, 뭐 이끌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두고 그래서 이 lead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leader 라고 하죠. 이 lead라는 동사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듯이 동사 원형이 lead고요. 이것의 과거 시제가 led고요. 이것의 pp형이 ned예요. 그래서 bpp 형태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이 led라는 단어를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 얘가 바로 lead의 과거 시제입니다. predict 아시죠? 예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명사 prediction이라 그러면 뭐 예상이라는 단어로 뭐 주로 나오죠. 자, 다음 25번입니다. quote라는 단어. 우리가 왜 그 영어 회화하시다 보면 quote라는 단어가 왜 quotation mark라고 해가지고 따옴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quote라는 단어가 토익에서는 그런 뜻으로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말을 전달하다. 그리고 명사로서 quote가 바로 견적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단어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익에 나오는 단어도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뭐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한동안 그 단어가 엄청 나와요. 최근에 나왔었죠? equal라는 단어가 견적서라는 뜻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토익에서 견적서는 estimate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bill, receipt, invoice 옆에 그런 종류와 비슷한 단어들을 제가 써놨는데 차이점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여기에서 receipt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수증이고요. 그리고 bill이라고 하면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예를 들어서 워터빌이라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일렉트로닉 뭐 이런 거 관련된 bill이라고 하면 청구서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bill이 되겠습니다. 자, 인보이스는 뭐냐? 인보이스는 우리가 송장이라고 하죠. 송장. 송장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 데드바디, 죽은 사람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 송장이 뭐냐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비를 회사끼리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네 회사 우리 회사한테 이만큼 돈 줘야 돼 라고 보내는 그것을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26번. 자, 26번도 최근에 등장한 약간 신상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 defer이라는 단어는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defer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미루다 혹은 연기하다 라는 단어가 뭐가 많이 나왔었냐면 이 postpone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딜레이는 여러분들이 한동안 많이 보셨을 거고. 근데 요것과 같은 뜻으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다른 뜻으로 내야 되겠다 해서 put off 이런 단어나 defer 이라는 단어가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식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27번 얘도 신상 단어네요. uphold라는 거. up 위로 hold 쥐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지시키다, 확인하다 라는 뜻인데요. maintain이라는 단어,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support라는 단어, 지원하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uphold라는 단어도 눈여겨보세요. compare, 비교하다, 뭐 comparison, 비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번 ship이라는 단어, 배송하다라는 뜻이죠. 물론 ship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서 쓰이면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바로 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ship이라 그러면 배, 그리고 동사로서는 배송하다입니다. 그리고 토익에서는 배보다는 배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shipping fee가 얼마다 이런 얘기 나와요. shipping fee라 그러면 그럼 당연히 배송료가 되겠죠. 어떤 이런 요금 같은 것이 좀 면제된다라고 할 때 waive라는 단어 쓰지 않나요? 그래서 waive라고 하면 어떤 요금 따위가 면제된다. 이런 단어도 뭐 같이 알면 좋겠어요. 자, commercial이라는 단어 제가 또 골라봤는데 commercial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얘가 명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IAL 이렇게 끝나니까 형용사 같잖아요. 근데 얘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거. 명사로서 쓰이면 광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방송 중간에 commercial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바로 advertisement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겠죠. 그래서 뭐 줄여서 ad 그리고 뭐 full name은 advertisement 뭐 같은 뜻이에요. 31번 sustain이라는 동사 역시나 신상 단어죠. 뭐 기존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sustain이라는 단어가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ustainable이라는 형용사 제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같이 다니는 표현 부사 제가 no longer 이라고 나고 플러스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no longer sustainable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플러스 돼서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려고요. 자, expert 명사로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셀 수 있겠죠? 사람 명사니까. 그리고 이것의 추상 명사가 전문 지식은 뭐 expertise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33번 train 동사로서 교육시키다. 당연히 명사로서는 기차인데 뭐 토익에 기차 많이 안 나오죠? 대신에 트레이닝, 교육 세션에 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트 7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트레이닝 세션이 뭐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게 언제로 defer, 미루어질 예정이다. 뭐 이런 맥락의 독해가 많이 나와요. 34번으로 가볼까요? 자, 34번이라는 단어는 include 제가 넣어놨네요. 자,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의 반대말을 써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앞에 있는 이 in을 x로 바꾸면 돼요. exclude라고 하면 무엇을 제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데 제 거를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아이패드 위에다가 하는데 펜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지금 적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샀어요. 손가락을 안 산 게 아니고 아직 펜을 안 샀어요. 펜을. 이거 아이패드 펜 너무 비싸가지고 나 이거 돈 벌면 이거부터 살 거야. 자, exclude라 그러면 제외하다. 그래서 include의 반대말입니다. 자, 근데 include라는 단어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including이라는 전치사죠. 전치사 including의 뜻은 무엇을 포함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 exclude라는 단어 역시나 똑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exclude 역시나 excluding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만 해도 3개 한꺼번에 이렇게 알고 가니까 어머 얼마나 강의가 유익하게요. 갑자기 셀프 PPL
자, 35번.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독해하다 보시면 아마 많이 보시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be scheduled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혹은 요즘은 이 be scheduled가 너무 심심했는지 rescheduled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be scheduled, be rescheduled 등등으로 우리가 투부정사 관용어구로 알아달라고요. 자, 36번. inconvenience 명사로서는 불편. 그리고 얘가요. 동사로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만약에 this 이것이 inconveniences you 너를 불편하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파트 6의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그때 inconvenience가 명사인 것만 알았던 친구들은 동사라고 생각도 못해서 다 틀렸답니다. 자, 그리고 이 inconvenience라는 단어와 함께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바로 편리하게라는 convenience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is located 위치에 있다의 중간에 부사로 참 많이 가죠. is inconveniently located.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라던가 아니면 is conveniently located.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자, 37번 일형식 동사 중에 이제 신상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coincide라는 단어 일형식 동사로서 동시에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일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없이 가겠죠. 그래서 옆에 적어둔 것처럼 coincide with 라는 전치사 그래서 coincide with 명사 요렇게 갑니다. 38번 present 형용사로서는 뭐 현재의 그리고 동사로서 present라 그러면 뭐 보여주다 나타나다 제시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 앞에서 발표할 때 presenta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리하다 대표하다 라고 할 때 represent라고 하죠. 그리고 대리인 대표인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representative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난다면 단어 공부 정말 안 했나 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있는 100개의 단어라도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자, 39번 lowe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lower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더 낮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low를 알아요. low가 이제 낮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low, 낮은이라는 요 형용사만 알다 보니까 lower이라고 할 때 이것을 형용사의 비교급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사 원형도 돼요. lower, 낮추다라는 형용사로서 비교급으로 더 낮은도 되고요. 알겠죠? 자, 40번 conclude 동사입니다. 결론 내리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conclude의 명사형이 conclusion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writing 할 때 in conclusion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 형용사 표현이 토익에 또 신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니? conclusive라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저도 최근 토익 시험 보면서 항상 그 패턴별로 정리를 하는데요. 토익에 매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자면 뭐 submit, 제출하다라던가 아니면 report, 보고하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매달 시험에 빠지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정리하다 보면은 약간 신상 단어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처음 등장하는 혹은 여태까지 토익 시험에 5회 미만으로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점수는 몇 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점수가 500점, 600점대다. 그러니까 나는 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토익 시험에 매번 나오는 단어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막 엄청 어려운 단어 말고요. 빈출하는 단어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점수가 800, 900대다 이러시면요. 그 빈출하는 단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상 단어라고 제가 지칭하는 최근에 토익 시험에 나왔던 뭐 별로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단어들 뭐 요런 단어 출제됐던 것이 5회 미만이다 요런 것들 위주로 또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험 다다음 시험 계속 치잖아요. 신상 단어가 나온다고 다시 돌고 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위주로 단어 전략도 600점, 700점, 800점, 900점이 다 다르게 전략을 어프로치를 하셔야 돼요. 토익 시험 공부하면서 단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그냥 무조건 많이 외우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하루에 막 100개씩 외운단 말이에요. 과연 100개 외울 수 있을까요? 다음날 되면 100개 기억도 안 날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하실 때는 좀 전략적으로 저는 공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그 전략은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일단 우리는 지금 60개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maintain 동사로서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사형으로 maintenance라는 단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maintenance office라고 하면 관리실 얘기하고요. maintenance work라고 하면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respond라는 단어 굉장히 대표적인 일형식의 동사죠. respond, 응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얘 명사형이 response입니다. 알죠? 스펠링 달라지는 거? 자, in response는 수거, in response to 라고 돼서요. 이 to는 전치사 to야, 전치사 to. 자, 전치사 to라는 걸 제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 가면 안 되겠죠. in response to 명사 요렇게 가야 되는 구조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이 response 자리 빈칸으로 주고 respond랑 섞어가지고 오답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온 적도 있고 혹은 in response to 뒤에 빈칸 주고 동사 원형 주고 뭐 낚시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43번 require 동사로서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번 obtain 동사로서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인데요. 뭐 흔히 get이라는 단어와 바꿔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obtain 뭐 얻을 때 허락을 얻다, 허가증을 얻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제가 obtain a permit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허가증을 얻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permit이라는 단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실까봐 45번에 또 적어놨어요. 자, 이 permit이라는 단어는 사실 동사 원형이기도 합니다. 동사 자리에 쓰인다면 permit은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형이 허락, 허가, 영어로 명사 permissi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permit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인다? 단어가 허가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building permit이라 그러면 건축 허가증, parking permit이라면 주차 허가증 되겠죠? 그리고 그 증이라는 단어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관사가 들어가서 단순지 복순지를 표시해 주는 거죠. 46번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자격이 되다 라는 표현이죠.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자격이 되다. 뭐 주로 3년을 근무하면 휴가를 요청할 자격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be eligible to 라는 표현을 씁니다. qualified 라는 단어와 비교하여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qualified라는 단어는 주로 이력서에서 여러분들이 최소 자격 조건 같은 거 얘기할 때 쓰죠. 근데 아까 예문 들어놓고 좀 이상하다. 3년을 근무해야 휴가를 뭐 무슨 노예야? 내가 얘기해놓고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자, 47번 verify. verify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확인하다라는 단어. 토익에서 참 뭘 확인을 많이 해요. 뭐 일정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서류를 확인하고 뭐 영수증을 확인하고 뭐 확인 엄청 많이 해. 그래서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check나 make sure 같은 표현들 뭐 다 같은 뜻이니까 묶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8번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네요. apply 동사 원형입니다. 지원하다인데요. 이 apply는 뒤에 항상 전치사 for랑 같이 가는 거 알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for 적게요. 자, apply for 그 다음에 회사 아니면 apply for 그 다음에 뭐 무슨 포지션 이런 식으로 가요.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그래서 명사로서 application 지원서 그리고 applicant라고 하면 사람 지원자가 되겠죠. 자, 요거 체크해 둡시다. appliance. 자,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appliance라는 단어는 가전기기입니다. 뭐 조그만한 전자레인지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kitchen appliances라고 하면 소형 주방 가전기기 얘기합니다. 49번 access라는 단어 접근하다 접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대표적인 명사로 쓰일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제가 또 옆에다가 또 이게 또 초보들 헷갈릴까봐 ACCESS, ASSESS 굳이 적어놨어요. 둘 다 토익에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접근하다, 접근이란 뜻이고요. 이 assess라는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하다, 알겠죠? 그래서 assessment라고 ment 갖다 붙이시면은 평가라는 명사가 된답니다. 밑에 적어놨네. assess, 평가하다. 자, 51번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동사일 때는 완성하다라고 되고요. 형용사일 때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는 completely, 완전히, 완벽하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는 기본 단어니까 500, 600점은 알겠지. 자, 52번입니다. last. 이건 좀 자세히 봅시다. 뭐 되게 쉬운 단어 같지만 은근히
오답이 엄청 많았던 단어입니다. 자, last라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last chance 이러면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last가 동사로서 쓰이면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효과가 last about 30 minutes라고 하면 30분 정도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lasting, lastly 이렇게 두 개의 연상되는 단어 제가 조심하라고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 lasting이라는 거 체크해놨나요? lasting, 왜 펜이 안 나와? 자, lasting이라는 단어 형용사죠? ing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 lasting이라는 단어는 뭔가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오래가는 이라는 뜻이죠. 여자분들 화장품 중에 long, lasting 마스카라, long, lasting 파운데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lasting이 오래가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알아두라고 ing로 끝나는 형용사 뭐 lasting 뿐만 아니라 뭐 missing 이라던가 그죠? rising 이라던가 이런 거 뭐 외우실 때 문법 공부하실 때 아마 그거 다 봤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53번.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오픈이라는 단어, 얘 명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오픈은 동사, 형용사밖에 안 되지 명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명사 자리를 빈칸으로 주고 오픈이나 오픈즈가 있다면 분명 오답일 거예요. 그 시험 출제됐을 때 다 틀렸어요. 오픈이 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은 명사가 아니에요. 자, 오픈과 관련된 명사 제가 오프닝 적어놨습니다. 오프닝 그죠? 자, ing로 끝나는 대표적인 명사 중에 하나인데요. 뭐 미팅, 마케팅, 티켓팅 등등과 함께 이 오프닝이라는 단어가 바로 명사 중에서 흔히들 ing로 끝나는 패턴입니다. 오프닝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석, 빈자리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게, 개점이라는 뜻. 우리 왜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닝의 두 가지 뜻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자, be available to 동사 원형. 뭐 이거는 거의 매달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 할 수 있다, 할 여유가 있다 라는 뜻. 그래서 availability라고 하면 가능 여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site라는 단어 제가 체크했네요. 이 site라는 단어는 site라는 단어죠. cite라는 단어도 있어요. cite, site라는 단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인용하다 뭐 이런 뜻이고. 자, site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nstruction site라는 단어로 토익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공사 현장이라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는 웹사이트라고 하면 가상의 공간을 얘기를 하겠죠. 56번 announce 발표하다. 이건 500점 600점 단어죠. 명사 announcement라고 하면 발표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뉴스 전달해 주시는 분을 어나운서 er 붙여서 사람 명사 만들죠. 자, 57번 extend 스펠링 잘 봐줘. tend는 연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 versus expand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expand pand는 확장하다라는 뜻이고 extend는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혹 혜연아 한국말이 안 돼가지고 확장하다와 연장하다의 차이점을 모른다. 확장하다는 공간을 확장하는 거고 넓게 크게 하는 거고요. extend는 기간이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워를 빈칸했다.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고 extend와 expand 두 개를 줬다면 여러분들은 뭘 골라야 되겠어요? 비즈니스 아워 영업시간이니까 당연히 확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exte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ed business hours라고 하면 연장된 영업시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자, 58번 갑니다. repair. 이 단어는 뭐 너무나 기본 단어죠. 맨날 고장이 나요. 토익에서. 뭐 고장 나서 고치러 가고 뭐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뭐 고치는 사람 부르고 뭐 맨날 난리야. 그래서 repair 수리하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왜 fix 알고 있죠? fix만이 안 나와. fix는 동사로서 고치다 혹은 고정하다라는 뜻인데 전 수리하다라고 할 때 fix보다는 repair 많이 나왔습니다. 59번 투부정사 관용어구 중에 하나네요. be able to 동사 원형 할 수 있는 뭐 이거 can이랑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60번. 자, 60번 across from the museum 역시나 이제 신상 중에서 제가 골라낸 전치사인데요. 우리가 across from 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의 맞은편에 라는 뜻이죠. 무엇 무엇의 건너편에. 그래서 장소
주소를 뜻하는 전치사 across from도 알아주세요. 자, within 10 days. 여기서 within이라는 전치사 제가 고른 이유는 뭐뭐 이내라고 할 때 우리가 within은 항상 이렇게 뒤에 숫자 플러스 명사 기간을 뜻하는 표현이 간다라는 거 얘기하려고요. within 숫자 플러스 명사 그 기간 이내에 62번 come with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주로 상품 설명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come with 2-year warranty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년의 보증 기간이 딸려온다 요런 느낌 세트 메뉴 뭔가 설명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케이? 그래서 come with라고 하면 무엇이 딸려온다라는 느낌이죠. 자 63번 be aware of 명사 혹은 be aware that 주어 동사 무엇을 알아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두세요 라고 할 때 be aware of 명사 혹은 be aware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알아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note that 맨날 나오죠. please note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것을 꼭 그러니까 적어두래 얼마나 중요하면 알아두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워야지. 자 64번 during the remodeling during 아시죠? during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번 during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네요. 우리 while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during은 전치사니까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요. 65번 be likely to 동사 원형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부정사 관용어구 bring A into B 이것도 신상 단어네. 특히나 전치사 into와 같이 다는 단어가 convert라던가 아니면 그런 몇 가지 단어들이 정해진 게 있었는데 bring이 또 나오네. 그래서 A를 B로 가져오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into와 함께 가는 것으로 새롭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포트는 알고 계시죠? 서포트는 지원하다, 지원. 그 형용사로서는 서포티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밀어주는, 이런 뜻. 68번, indicate, 나타내다, indicate that 주어 동사라는 것을 나타내다, 요렇게, 이런 거야. 쉽다. 넘어가자. 자, 69번, coordinate. 여러분, 코디네이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왜 요새, 코디라고 하잖아요. 코디, 줄여가지고. 자, 이 coordinate라는 단어가 원래는 조정하다, 꾸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나타낼 때 coordinator, OR 붙이고,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줄여가지고 코디라고 하잖아요. 코디. 근데 coordinate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쓰이면 토익에서 아시죠? 조정하다, 꾸미다라는 뜻이고요. 이 co, co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대부분의 경우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서 쓰는 건데요. 우리가 동료라는 말 할 때 워커 이렇게 쓰잖아요. 손가락으로 쓰니까 정말 글씨 못 쓰네요. 자, coworker 함께 일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가 가면 같이야 같이. 자, 70번 approve 승인하다. 이건 쉬운 단어네요. 명사는 아시죠? month 붙이는 게 아니라 특이한 패턴입니다. approver al 붙여서 명사 만드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71번 praise라는 단어는 칭찬하다라는 뜻인데요. 능동보다는 수동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be praised for 어떤 업적. 그래서 이 업적으로 혹은 업적 때문에 칭찬을 받다, 칭송받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be praised for라는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accept는 동사로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accept credit cards 이러면 신용카드 받습니다. 그래서 accept는 받아들이다. acceptance speech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네요. acceptance 명사로서 수락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자, 73번. 야, 이것도 신상 단어다.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거지. 자, deem이라는 단어는 뭐뭐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여기다 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이 무엇으로 여겨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수동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be deemed 그리고 같이 가는 거 to 같이 간다는 거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74번 그래서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같은 맥락의 단어를 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regard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regard라는 단어 무엇으로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s regarded라고 하면 이거 표시해야 되겠다. is regarded 무엇으로 여겨지다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is highly regarded 라던가 아니면
is widely regarded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널리 무엇으로 여겨지다 정도의 뜻으로 우리가 강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regard와 관련된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또 써보자면 우리가 regarding 전치사 아니면 in regard to, with regard to 요것들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전부 다 무엇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관해라고 할 때 전치사 on이라던가 전치사 about이라던가 혹은 regarding in regard to, with regard to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아볼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알아볼까? 너무 못 써가지고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타이핑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글씨 못 알아볼까봐 아, 빨리 돈 벌어서 빨리 펜을 사야 되겠어요. 집에 남는 펜 없어요? 저 좀 빌려주세요. 자, 75번 equip with라는 표현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equip이라는 동사가 뭐 어떤 것을 갖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equip은 with랑 굉장히 자주 가요. 그래서 equip with를 제가 써놨는데 이것의 명사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장비 equipment입니다. 그래서 equipment라고 하면 명사로서 장비.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중에 하나죠. 자, 76번으로 갑니다. feedback 아시죠? 그래서 feedback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77번 extraordinary 뭐 이거는 형용사로서 뛰어난, 놀라운. 그래서 제가 비슷한 단어 적어봤습니다. incredible, outstanding, remarkable 이렇게 이제 제가 모두 다 뛰어난, 놀라운 등등의 단어로 적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 단어는 표시해놓고 가겠습니다. 저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요. 뛰어난이라는 뜻도 돼요. You are outstanding 이라고 하면 넌 진짜 뛰어나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회계적인 뜻을 나타낼 때 미결제의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얘기를 하면서 outstanding 하다 갑자기 뛰어나다는 얘기보다 미결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78번 in preparation of 혹은 in preparation for 무엇에 대비로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자, 여기서 무엇에 대비로라는 표현으로 전치사 여러분들이 완성시키는 거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오답이 있지롱. 이 중에서 오답을 골라보시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이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in preparation 빈칸 무엇에 대비로 쓸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서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맞춘 사람은 내가 선물 줘야지. 자, 79번 revise 동사로서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명사는 수정본 revi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revise는 주로 PP형으로 많이 쓰이죠. revised document 수정된 서류 혹은 revised 수정된 report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revised에서 PP형으로 우리가 명사 앞에 주로 많이 씁니다. 자, 80번 헷갈릴 만한 2개의 단어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commute와 텔레커뮤트를 적어놨거든요. commute는 많이 나오죠. 통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muter, er 이렇게 붙여가지고 통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파트 7에서 요즘 화두가 자주 나오는 주제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재택근무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 그래서 텔레커뮤트라는 단어가 바로 재택근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전화기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커뮤트 재택근무하다 정도로 외우면 되겠네요. 82번 matter matter는 아시죠? 우리가 왜 영어 회화할 때 what's the matter? 문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일, 사안 등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matter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리고 그것을 discuss the matter 문제를 논의하다 등등으로 우리가 토익에 요 matter 자리 빈칸으로 주고 다른 단어랑 섞어놔도 여러분들이 matter, 문제라는 단어 골라낼 수 있겠죠? 자, invest 동사로서 투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로서는 investment, 투자. 그리고 동사에다가 or 붙여서 사람 명사 만들죠? investor, 투자자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invest와 함께 다니는 전치사를 고르세요. 그러면 우리 invest in만 쓰죠?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요.
자, 83번. 비슷하게 생겼지만 investigate가 있습니다. investigate은 조사하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명사로서 investigation이라고 하면 조사. 토익에서는 뭐 주로 위생과 관련된 investigation이 뭐 스케줄 예정이 되어 있다. 혹은 조사하다라고 할 때 inspect. 내가 다음에 이 단어를 적어놨나? 그래서 inspect라고 하면 역시나 조사, 점검이라는 뜻으로 명사 쓰시면 inspection이라고 쓰죠. 자, 84번 professional이라는 단어입니다. professional. 이거는 굉장히 클래식한데 나올 때마다 애들이 틀리는 것 같아요. 클래식.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전문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명사라고 명사. professional. 전문가라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professionals, s를 붙여서 전문가들을 명칭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85번. 신상 단어가 쭉 나와 있네요. 85번 bear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up을 A-B-L-E를 살짝 가리면 B-E-A-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bear가 뭐예요? 이러면 거의 대부분 B-E-A-R, 곰이요, 곰. 이러죠. 자, 근데 bearable, 곰이 엄청 우리가 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인내심이 많잖아? 그래서 bearable 이라면 곰처럼 인내심이 많은, 견딜만한.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말하면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86번. resist. 저항하다, 반항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다, 반항하다라는 resist는 어떤 의견에 저항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형용사로서 resistant. 그리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insist라고 하면 주장하다, 고집하다. 그래서 insist는 주장하다, 고집하다, 뭐 claim이라던가 뭐 주장하다로 위에 동사들이 있죠. 형용사로서 insistent, 고집이 센, 뭔가 주장을 계속하는 거야. 자, reside라는 동사는 거주하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치사 in이랑 같이 씁니다. 어디에 거주하다, reside in 무슨 area. 그리고 명사로서는 residenc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to와 함께 다니는 아주 전통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convert였는데요. convert A into B, A를 B로 변환하다. 그래서 convert the land, 그 땅을 into the park, 공원으로 변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파트 5에서. 90번 endorse 동사로서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support 같은 단어도 지지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제가 endorse라는 단어는 굳이 괄호 열고 광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endorse 같은 건요, 이런 광고 같은 데 나와서 어떤 상품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지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endorse라고 합니다. 광고하는 거지 뭐. 자, 91번 factor 명사로서 요소,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이건 난 빨간색으로 할래. 야, 이거 강의 안 듣는 애들은 그냥 교환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다, 이 굉장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굉장해. 자, 91번 팩터. 사전을 찾아봐도 요소, 인자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팩터가 토익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뜻으로?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A와 B가 equally 똑같이 factored in XXX, XX에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문장이 나왔을 때 factor가 동사라는 걸 알지 못하면 문장의 동사를 못 찾는 거지. 그럼 동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딴 걸 동사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딴 걸 동사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 문장을 해석을 잘못하겠지. 그래서 91번 이런 키 같은 단어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92번 갑니다. hearing 명사로서 공청회. 우리가 hear, hear이라 그러면 원래 듣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ing 붙여서 만드는 이 hearing이라는 단어는 공청회라는 단어로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 같은 걸 취합을 할 때 우리가 씁니다. 자, 이제 좀만 더 하면 돼요. 갑시다. 93번. 이게 정말 나 정말 너무 신상 단어 너무 다 애들한테 오픈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 나 이거 원래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할 때만 내가 진짜 아끼는 애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자, 93번 in order이라는 표현. 이것도 나 중요한 거니까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ABCD 보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토익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은 이 단어 엄청 많이 봐. in order to, 그죠? in order to. 자,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아주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 나올 리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는 단어가 원래는 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주문이라는 뜻, 그죠? 근데 in order라고 하면은 적법한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서겠죠. 자, 그리고 94번 on call 대기 중인. on call 왠지 전화 중인일 것 같죠? 대기 중에. 그러니까 전화기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 94번 이런 단어들은 자 본인이 500점, 600점이다? 안 외워도 됩니다. 800점, 900점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점수대별로 다들 제가 외울 거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95번 remote 떨어진 외진. 그래서 우리가 왜 떨어져서 TV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걸 remote control 리모컨이라고 하죠. remote라는 단어 형용사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relatively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그래서 부사로 만들면 relatively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명사 policy 정책 뭐 방침, 그리고 98번 publish 동사로서 출판하다, 명사 만들면 publication 출판물 간행물이라는 뜻입니다. 99번 author 이거는 사람을 뜻할 때 많이 나오죠. 책 쓴 사람 작가. 그리고 100번 despite 제가 PREP라고 적어둔 거는 preposition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in spite of. 자, despite of 없어잉. despite of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까봐 적어둔 거 접속사로서 똑같은 뜻을 나타낼 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전치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가지만 접속사는 자기 뒤에 주어 동사가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단어 100개 살펴보았습니다. 토익 시험 하루 전에 보는 벼락치기 토익 복화 총정리 1편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매번 토익 시험 전날에 그냥 제가 그때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언제는 LC를 할 거고요. 뭐 언제는 문법을 다시 한번 해볼 거고, 뭐 언제는 뭐 고득점 어휘를 해볼 거고, 뭐 언제는 파트 7에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 스토리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현직 토익 강사이면서 토익 만점자이면서 약간은 백수이면서 인간 강사이면서 할 일 없는 켈리가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밤 11시 20분이네요. 이게 50분 정도 러닝타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토익시험 전날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이 강의 교환 있잖아요.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제가 주소 설명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PDF 파일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설명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냥 받지 말고 좋아요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고 주변 사람들은 추천도